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4주차 이제 수업 하겠습니다. 예. 중간 수업이 되었고요. 예, 여러분들 벌써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 초에 그 다짐했던 그 과목에 대한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목표를 달성하시고, 우리 계속 이제 이 수업을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을 공유했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합병 이제 그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이제 여기를 할 차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좀 배웠던 이야기들이 좀 검토를 해보고 가야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우리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회사의 계산과 뭐 정관 변경, 그다음 자본 감소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관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설립 시에 최초의 정관을 이제 원시 정관이라 하죠. 그래서 기재 사항들이 이게 목적, 상호 이런 것들 다 적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상대적 기재 사항을 우리 변태 설립 사항 적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이제 바뀌면 뭐가 되는 거야? 정관을 변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 특별 결의가 있습니다. 434조, 그 출발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고 특별 결의로 하고 제한이 없습니다. 범위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원시 정가는 이제 공증을 요하는데 설립 후에는 인증 필요 없었죠. 그래서 정관 변경 자체가 등기하지 없지만 이 변경으로 해서 그 내용들이 바뀌면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 요건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발행 예정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시 정관에 이제 100만 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정관 변경으로 1000만 주 할 수 있을 것인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구맥을 이제 바꿀 수도 있는데 바꾸더라도 100원 이하는 안 되죠. 그래서 조문도 봤습니다. 정관 변경, 특별결의, 종료 주제. 그다음에 이제 자본 감소, 감자인데요. 과잉되거나 이제 결손이 있으면 이제 자본을 감소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엄격한 절차에서 합니다. 그래서 감자에는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이 자본을 정관에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 감소와 이제 명목상 감소가 있는데, 실질적은 실제로 이제 그 금액이 감소되는 거고, 그다음에 명목은 장부에만 감소되고 실제로는 감소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감소 제한 5천만 원 이하 이건 이제 표시됐죠. 감소 방법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주금액을 감소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수를 감소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유상소각, 무상. 우리 이제 강제소각 같은 것은 의사가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주총 특별결의가 있고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병합과 강제소각만, 주식 병합 우리 저번에 봤죠? 강제소각만 상법에 규정이 있다. 자, 효력의 발생 시기는 이 감소 절차가 완료된 때 되고요. 이 차입금은 바로 자본 준비금으로 적립됩니다. 준비금. 그다음에 질권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자본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뭘 소송을 제기하냐? 감자 무효 소송. 그래서 이제 하자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 주의감 청파 안체라고 했어요. 그죠? 6개월 내 수급표 인정된다. 조문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계산은 이제 그 회계 서류를 막으면 이제 이 회계 서류가 대체재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산금, 처리계산서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상법 총론에 이제 상업장부로 공부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알았죠? 자, 얘는 이제 보통결의를 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보통결의 여러분. 승인 효과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간행에 따른다. 재무제표는 이사가 작성해서 이사 승인을 받습니다. 이사가 작성해서 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 준비금은 회사에 이제 우리 사내에 쌓아놓는 거죠. 유출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법정 준비금이 있어, 이 준비금과 자본 준비금이 있어요. 얘는 이 손실 정보가 영업 상태 악화를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재원이 남았을 때 잉여금, 이익 준비금, 법정 준비금, 얘는 2분의 1, 10분의 1까지 해야 된다. 이거 기억합니다. 이익 준비금. 자본 준비금은 잉여금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법정 준비금의 사용은 자본의 결손 보정 충당 외에는 처분하지 못합니다. 준비금의 자본 전입, 이사의 결의로 합니다.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주주에 대해서 준비금의 자본금이 방면 새로운 주식이 발행됩니다. 이거는 특수한 주식으로서 자본 조달과 무관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사회가 결의했을 때 주주명백 기재된 주주가 2주 전에 공부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표현은 자산하고 부채 플러스 자본이 이제 자산인데 이건 순자본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자본금은 우리가 이제 했죠. 주식 곱하기 M가 그다음에 무형민 주식일 때는 발행가에게 2분의 1 이상한다. 준비금은 법정 준비금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사내에 뭐야? 유보돼서 이렇게 자본금으로 가면 준비금에 자본금 전입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감소해도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익 배당 같은 경우에는 자본으로부터 다음 이런 것들을 뺐을 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영리법이나 본질이고 이 고유권이다. 주총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익 배당 기준은 이제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한다 이 말이죠. 자, 이익 배당의 지급 시기는 주주총회나 이사의 결의 또는 2개월 내에 합니다.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왕성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간 배당은요, 영업 중에 일에 한해서 이사의 결의로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사의 결의로 한다는 게. 정관으로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관으로 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일에 대해서 영업 중에 한해서 이사의 결의로 합니다. 일정한 날 정해서 정관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런 공제한 액을 한도에서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익 배당에 관한 그 내용들을 중간 배당을 하면 안 됩니다. 이익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 음. 중간 배당 이자는 연대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체크해야 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현물 배당은 2012년 개정상법에서 인정되는데 정관에 현물 배당 할 수 있다고 정해야 됩니다. 그 위법 배당은 이런 것들 위법 배당하죠. 주식 배당을 보세요. 주총 보통 결의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내용들을 핵심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설립시는 등기하면 이제 주주가 되고 신주는 돈 낸 다음 날 주식 배당은 주총이 종결할 때. 그래서 이렇게 주주총회가 주식 배당 자 보세요. 주식을 주기 때문에 신주의 주주된다. 이것도 뭐냐? 특수한 신주. 자본 조달과 무관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번에 공부하실 때 우리 특수한 신주 제가 어차피 기말고사 봐야 되니까 어디 갔어? 오오오오 잠시만요. 이게 했잖아. 예. 특수한 신주 자본 조달과 무관한 것 이렇게 전환사채, 전환주식, 신주 인수금고사태, 준비금의 잔원 준비금의 자본금 주입 이럴 때 신주 발행한다 했죠. 그럼 주식 배당할 때, 주식 분할할 때, 병합할 때, 흡수합병할 때 이럴 때 다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 발행은 바로 자본 조달과 무관하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여러분. 알았죠? 다 했네, 여기서도 또. 계속 반복되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주식 배당도 이제 신주가 발행되는데 자금 조달과 무관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의 회계장부 이거 3%, 업무 집행 3%. 그 3% 있는 거 여기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되는 거. 다 했어요. 그 이거 옛날에 이제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몇 페이지죠, 지금 이게? 61페이지? 61페이지로 다 오면 되고. 여기 있잖아. 주주제한권, 추총, 이사해임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이거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네. 다 3% 한다, 이 말이야. 그때는 이제 이렇게 나머지를 다 3%로 보세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하나씩 배웠기 때문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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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다. 아, 이렇게. 가운데 좀 이랬죠? 아, 그래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업무 밑에 생산 검사권, 이렇게 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시험에 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공유 금지. 이제 조문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4주차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자, 오늘의 내용은 이제 합병입니다.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인데, 합병을 보시면, 둘 이상의 회사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하나로 통합된다. 하나로 통합, 회사가 통합되는 거죠. 가장 견고한 기업 결합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 합병을 우리 다른 말 영어로 줄여서 이렇게 하죠. M&A 한다. 기업 결합이다. M&A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둘 이상의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나의 법인격으로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형을 보시면 이제 유형, 흡수합병. 이렇게 A 회사, B 회사가 A 회사가 됩니다. 또는 어떻게 돼? B 회사 됩니다. 그래서 한쪽 회사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존속하고 이 회사는 없어지죠. 소멸. 다 이해되셨죠? 네, 이런 스타일로 소멸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회사가 B 회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회사로 흡수되고 흡수되면 회사 흡수합병. 이해되셨죠? 네. 그다음 이제 흡수 합병 말고 음, 신설합병이 있죠. 네, 신설합병. 얘는 이제 A 회사, B 회사가 합쳐져 새로운 이제 회사가 됩니다. 신설합병. 네. 뭐 유형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흡수합병의 감소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흡수합병의 감소화 방법. 그 흡수합병 중에 간이합병과 소규모 합병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이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조문을 좀 먼저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자,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해가지고, 존속하는 회사가 A 회사인 경우에,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회사,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한다. 아까,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A 회사다. 합병해서 소멸하는 회사, 이 회사 B 회사를 한다. 이제 예를 든 거죠. 이게 소멸 회사에 B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그 발행 회사의 또는 그 회사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50% 이상을, 그 회사란 말은 B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합병 5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소유. 즉 이 말은 존속하는 회사가 그 회사란 말은 B죠. B. 없어진 회사 B 회사의 발주 총수를 존속하는 회사 A가 가지고 있다. 두 가지예요. 이제 없어진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요. 그냥 합병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90% 가지고 있으면 거의 정확했죠. 이럴 때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자, 암기합니다. 간이 합병, 간이 합병에 소멸하는 회사, 회사의 주총회 승인은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한다. 간소위, 간소위 이렇게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알았죠? 간소위, 간소위. 자, 그래서 간소위다, 간소위. 간소위란 말은 간이 합병할 때는 소멸회사의 이사회 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소멸하는 회사의 주총을 이사회로 가름한다. 그래서 간소하게 한다. 이렇게 간소위. 알았죠? 1항의 경우 합병을 해서 소멸하는 회사, 합병으로 해서 소멸하는 회사, B회사죠. B회사는 합병 계약서 작성부터 2주 내에 주총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하는 뜻을 공고 주식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총주주의 동의 있으면 있지 않죠. 그래서 간소위 이걸 꼭 기억합니다. 간소위. 자, 이렇게 그 총주주의 동의 있거나 90% 이상이 됐을 때는 이 소멸하는 회사의 주총회를 이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럼 뭐야? 주총회를 안 하고 이사의 승인만 하면 주총회에 있는 것으로 간다 이 말이야. 알았지? 예. 자, 그다음에 소규모 합병이에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그래서 우리는 아, 이걸 예시로 든 겁니다. 이걸 예시 든 거야. 이게 아니라, 그죠? 우리 예시는 이거야. 제가 예시 든 게. 알았죠?
경우는 이런 경우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예를 이걸로 둔 거야. 알았지?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이걸로 예를 든 거야. 자, 그래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B회사, 참 A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A회사가 합병을 해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 주식 총수와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 회사가 뭐야? B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A회사가 합병으로 해서 발행하는 신주 합병하면 신주 발행하잖아요. 그죠? 왜 새로운 또 주주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전하는 경우 자기 주식 총수가 그 발행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10%를 초과하지 않는데 이때 그 회사는 A 회사를 말하죠. 10%를 초과하지 않는데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총회를 자 그래서 그 10%를 초과하지 않을 때는 소존입니다. 소존. 다만 다만 합병을 해서 소멸한 회사의 주주가 정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 대체적에서 5분의 3을 초과할 때는 안 된다. 5%를 초과할 때는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1항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계획서 추진에 쓰지 않고 합병한다는 뜻을 기재해야 되고요. 1항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획서 2주 내에 소멸회사 본점에서 해야 되겠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발행 주식 20% 이상에서 주식 20%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주주가 있다면 사명의 규정에 의해서 2주 내에 이렇게 통지하는 것을 하고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 의사에 통지한 때는 합병을 할 수 없다 이 말. 그러니까 20% 이상의 주주가 반대하면 이제 합병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요거. 자, 그래서 이걸 알았으니까 요거 보시면 그래서 소규모 합병은 10% 초과하지 않는 경우 10%, 그러니까 5%일 때는 못한다. 10%, 5%, 그 다음에 20%.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10%, 5%, 20%.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소, 간, 소이 이렇게. 그렇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합병으로 해서 소멸해서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해서 단주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하실 때는 합병해서 소멸회사의 총주주 승인을 이사에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존이 요거 기억합니다. 소존, 참 소존이가 아니라 간소이 알았죠? 소금의 합본 보시면 소 존속회사 주총 어차피 작은 건데 그냥 먹고 치웁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사의 가름으로 대신하는 거야. 이사 때는 빨리 모인다 했잖아. 자, 그다음에 이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총수가 존속 회사의 발행 주식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는 그 회사 여기서 존속 회사를 했죠.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는 그 존속 회사의 총주주의 승인을 이사의 승인을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 배에 5% 초과할 때는 이제 못한다. 그다음 20% 주도에 있을 때는 이게 협병할 수 없다. 반대 의사 표시를 한 때는 또 19, 20, 15, 20, 15, 20 이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015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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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삼각합병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삼각합병. 트라이앵글을 생각하시면 돼요. 트라이앵글. 자, 삼각합병이 들어왔는데, 자, 회사의 흡수합병 시, 흡수합병을 했는데요.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해서, 이제 흡수합병 전제하에서 소멸회사 주주, 회사 없어지잖아. 그 중에서 합병 대가로 존속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거부되는 거야. 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미리 그려놨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여러분 이제 프린트에 없죠? 네, 없으니까 이거 여러분 이제 멈춤 해놓고 여러분 이제 그리세요. 알았죠? 예. 조문은 제가 미리 갖다 놨기 때문에 조문은 여러분이 조문 찾으면 되는 거야. 조문 업로드 했으니까 알았죠? 자,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모회사예요. 그럼 이제 B 회사가 자회사야. 이해했어요? 그럼 모회사가 자회사 된다면 얘가 이제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주식을 50% 초과한다 이 말이지. 그지? 초과한단 말이잖아. 최가? 초과. 이럴 때 B회사는 A 회사의 주식을 취득 못하는 게 원칙이야. 맞잖아. 모자 관계일 땐. 그지? 여기 이해됐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원칙인데, 모자 관계야. 근데 얘가 A 회사가 직접 C 회사와 합병하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모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자회사에, 보세요. 합병을 해. 이게 흡수 합병을. 얘가. 그래서 B 회사와 C 회사가 합쳐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권리 의무가 일로 다 가잖아. 그럼 이게 소멸되는 이제 소멸되는 C 회사의 주주가 있을 거냐? D 예서 D에게 뭘 주냐면 이 사람에게 A 회사의 주식을 주는 거야. A 회사의 주식이 교부된다. 그러니까 합병은 B 회사랑 하는데 O 회사의 주식이 온다. 그러면 합병할 때 이 사람이 모 회사 주식을 취득합니다. 예외적. 이해됐어? 그래서 원래는 취득할 수 없는데 모 회사 주식 취득해. 예외적으로. 그래서 얘한테 줘. 이해됐습니까? 예산 없어져.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주주가 뭐가 되는? 얘는 A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합병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합병 안 하고 이렇게 된다. 이게 삼각형이야. 잘 봐. 이렇게 이게 트라이앵글 삼각형. 그래서 삼각합병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 합병 대가의 유연성이야. 그래서 합병하는 대가로서 뭘 주냐면 모회사 주식을 주기 때문에 이 대기업인데 그럼 이 사람이 여기 주주가 여기 있는 회사에 대한 주식을 받을 수 사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방법 된다 이 말입니다. 합병 대가가 이렇게 모회사에 주식을 주는 경우 뭐가 된다? 삼각합병이 된다. 그래서 자회사가 모회사에 주식을 취득해서 이걸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게 삼각합병이다. 자, 그래서 이게 532조인데 합병 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에 특칙이 있다. 342조의 이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이 금지돼. 에도 불구하고 523조 4 수합병 계획서에 따라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소멸하는 주주, 회사의 주주 D에게 D래죠. D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한다.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A 주식이 포함될 때 존속하는 회사는 즉 B 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시적으로 취득해. 원래는 취득을 못하는데
이해됐어요? 네. 이게 트라이앵글이라고 삼각형. 그래 삼각합병이야. 역삼각합병은 이거 모르겠지. 그냥 들어봐. 역삼각은 얘가 없어지고 얘가 있는 거야. 알았지? 예, 그래서 삼각합병의 반대다. 그래서 역삼각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존속하는 회사 B회사는 일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회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제 합병했죠? 그럼 6개월 내에 그것을 처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신설합병 A에서 B회사가 이렇게 된다.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삼각합병, 그 다음에 간이합병, 소금합병, 얘들은 흡수합병의 일종이다. 요거 기억합니다. 이해됐죠? 신설합병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알았죠? 네. 자, 경제적 목적인데요. 규모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배력을 확대시킨다 말은 독점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부실 기업의 규제를 위해서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조명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보다 많은 이윤을 확보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장을 지배해야지 자기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지배하는 걸 여러분 독점하는 걸 예, 남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경제법 배우죠. 경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이 공정거래법이에요. 공정거래법 그다음에 뭐야? 약간 규제, 발부, 판매, 방문, 판매, 뭐야? 어? 뭐지? 방문, 판매,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법. 특히 또 뭐 전자상거래. 여러분 경제법 배우시나요? 공정거래법?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 보호법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합쳐서 이제 경제법이라 하죠. 그래서 경제법에 이제 이 공정거래법이 독과점이죠. 이게 한 70% 되고 이게 한 30%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나오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시장을 독점하는 거예요. 독점하는데 합법적으로 독점해야 되는데 이 독점한 것을 남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가격 결정을 하고 자기네가 공급량을 조절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합병의 자유와 제한이 나오죠. 합병의 자유와 제한. 상법상 어떤 종류의 회사와 가능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실제로는 동일한 회사 간에 이루어지고 주로 뭐냐?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자유가 제한이 있어요. 상법상 제한이 있고 특별법상 제한이 있어요. 상법도 모르는데 뭐 특별법까지 알 필요 있을까? 응?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자,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가나다는 우리 조문을 보고 와서 하면 더 낫겠네요. 예. 자, 174조. 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 누가 한다고요? 회사가.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그냥 아무렇게 잊지 말고 여러분 독학을 해야 되는데 주어를 챙기세요. 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 그렇지. 회사는 합병한다. 끝. 이 그런 뜻이 아니지. 예. 뭐 상법상 회사잖아. 그 상법상 회사는 뭐가 있는 거야? 명자씨, 그다음에 주유, 그다음 뭐야? 명자, 주유, 유한 책임, 유한 회사 이런 회사들만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알았지? 여기에 뭐 주식회사는 합병할 수도 없잖아. 그 다음에 보세요. 2항.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일방이나 쌍방이 이제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존속 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 후 설립된 회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이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이 회사로 만들어야 돼. 이랬죠? 일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서 합병하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회사가 반드시 이 회사여야 한다. 당연한 말씀이죠. 예. 해산 후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해서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합병할 수 있다. 이 해산을 하면요 청산 절차가 있어야 돼.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고 이항까지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봐요 여기 합병을 한 회사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여기 하나 더 넣어야 되죠. 일단은 그 존속 또는 신설 회사도 유한 또는 이어야 한다. 네. 여기 옛날에는 이제 유한책임회사 빠졌는데 새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똑같이 할까요, 그럼 우리도? 이해되셨죠? 네. 특히 이제 598조는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때는 585조는 총사원의 총주주의 동의에 있습니다. 네, 유한회사가.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600조예요. 유한회사가 이제 주식회사 합병하는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해서 설립되는 회사 조건이 뭐예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하면 남는 회사가 주식회사인데 그번에 인가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사실 싫어하는 거 아시는데 할 수 없어요. 주법이에요, 주법. 주법이란 말은 술 마시는데도 예의가 있다.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한테 술을 배우고 해야 되지. 친구끼리 술 먹고 그러면 이제 주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알았죠? 술 먹는 방법, 주법. 그래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데 주식회사로 존재한다. 그랬을 때는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된다. 알았죠? 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병한 경우 존속회사와 신생사가 법원의 인가. 600조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채 상환을 완료하지 않을 때 주식회사인 때는 합병 후 존속회사
그다음에 합병으로 인해서 철회된 회사는 사채를 완료하지 않으면 유한회계가 못 된다. 그래서 유한회사 주식 합병의 경우 종속회사 신설회사 유한회사일 때는 주식회사가 사채를 완료해야 돼. 유한회 그래서 이런 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시험을 그래서 주법 유사라고 주법 할 수 없어. 주식회사는 법원에 인가를 맡아야지만 되고 유한회사로 남을 때는 사채를 완료해야 된다. 누가 주식회사가 주법 유사. 알았죠? 네. 그거. 그다음에 특별법상 제한은 뭐 이런 법이 있겠죠? 그래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시죠? 네.